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명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2021년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수일간의 축이 소띠가 되죠. 그리고 신축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지 자리가 이렇게 5가 있고요. 일지 자리가 이렇게 미가 있습니다. 임계수일간의 5는 재가 되죠. 그리고 미는 관이 됩니다. 그리고 금은 인성이 되고요. 축토는 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장에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직장에서 혹시나 이렇게 직장에서 어떠한 문제로 직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손재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사표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변동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변동수. 이 변동수란 게 어떤 현상이냐면 관죄수도 될 수 있어요. 관죄수라는 거는요, 내가 어떠한 직장에 잘못된 일로, 왜 안 나오지? 잘못된 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법적인 절차요. 그게 관제수거든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어떤 큰 변동수가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요, 직장 운이 들어오거든요. 직장 운. 근데 직장 운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장에서 들어갔다면 나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직장에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상사 말을 조금 거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좀 잘못하면 직장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미혼들은 이제 여자도 생기겠죠. 여자도 생기기도 하고 남자도 생기겠죠. 배우자, 남자도 남친, 여친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 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 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렇게 기혼자들은요, 기혼자들은 어떤 이제 혹시나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나 그러니까 남친 여친이라고 하죠. 남친 여친이 생겨서 조금 서로가 좋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이게 바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애로워서 남친 여친을 사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렇게 부인한테 안 들켜야
부인 남편한테 안 들켜야 되는데 그게 들키게 되면 좀 이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요. 아니면 별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자분들에게는요, 관이 자식이 돼요, 자식.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자식의 학원비로 많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이 유학 가서 돈을 많이 이렇게 손재수가 일어나는, 손재수라고 보기는 좀 그런가요? 여튼 돈이 많이 나갈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의 결혼식,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을 해서 나갔는데 집을 사줘야 된다거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이제 좀 내가 운이 안 좋다면, 자식 운이 안 좋다면 자식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자식의 어떠한 잘못된 행위로 법적인 절차가 일어나서 거기에 내가 돈을 써지는 격으로 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다 이게 어디 각자의 이렇게 맞게 나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손재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건물 때문에 손재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건물이나 집에 어떤 건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걸로 인해서 손재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홍여나 추군이잖아요. 이 올해가 추군인데 이 추군에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수도 있고 건물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나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부동산에 미리 진작 내놨다라면 작년에라도 내놨다라면 나갈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축운에는 건물이나 집을 내놓아도 잘 안 나가는 격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오대운이라면 이때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오대운에 이렇게 딱 온 동시에 내가 부동산에 돈이 묶였다거나 땅에 돈이 묶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다 돈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할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현금은 필요하는데 건물이나 집이나 어떤 땅들이 나가지 않아서 이 현금화를 못 시켜서 현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조금 유통이 잘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건물이 잘 안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5대운이 와 있지 않고 5대운이 이제 시작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45이다 아니면 60이다 아니면 35세다 이렇게 이제 각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운에 5년을 보거든요. 5년. 45세라면 이게 시작됐다라면 이때부터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려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어떤 일들이 46, 47 넘어서 내가 현금을 써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가 부동산을 내놓을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집을 내놓을 일이 생겼다면 이때부터 지금 내놓으셔야 이때 현금화를 시켜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 5대운이신 분들은 45세부터 미리 현금을 보유를 해 놓은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렇게 유가 월지에 있고 술이 이렇게 일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술은 관도되고 유는 인성이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직장이 들어올 수 있고요. 직장 운이 들어오고요. 직장 운이 들어온다 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직장을 열심히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식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어, 자식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자궁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식이 안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들어섰다 하더라도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면 부인 사주도 보셔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혹시나 자대운에 이렇게 와서 관이 이거는 자대운이 관이 아니구나. 축토대운이잖아요. 예, 축토대운이잖아요. 축토대는 관운이잖아요. 관운인데 혹시나 대운에 관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이 사주 생년월일 18글자에 관이 이렇게 깨져 있으면 이때 자식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주 구성과 대운의 상황들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식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법적인 일이 올 수 있거든요. 법적인 일. 그러니까 이 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서를 잘 확인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법적인 일을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리를 잘 살펴보시고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혹시나 관대운에 그러니까 임계수는 관대운이 축술진 미죠. 이게 관대운이거든요. 이 관대운에 이제 깨져 있는지 아니면 관이 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 먼저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남자분들에게는 관이 자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식한테 어떤 법적인 일이 온다? 자식한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자식이 속썩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속썩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오냐면 자식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아플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내가 아파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겠다. 내가 아파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 건강 관리 같은 걸 철저하게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요즘은 부동산이 조금 문제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해졌을 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풍수로 보면은 부동산 시대가 끝난다고 하네요. 내년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투기를 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살 곳 집을 마련할 수는 있는데 투기는 좀 금물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투기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샀다라면 내가 재대운이 되는지 이 재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내 대운이 올 때 제가
깨졌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른 것도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어떤 것이 나오고 궁합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축생이라면 삼성물산 이렇게 삼성물산에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돈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초보자들은 못 모르고 그냥 무조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꼭 회사에 대해서 재무상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PER이라는 회사의 시총보다도 뭐 비싸게 되어 있다거나, PBR이라는 PBR이라면 1.1 이하가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PER이 10 안에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고요. 회사 부채가 얼마나 되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더 지금 삼성물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면 이때에 절대 사지 마시고요. 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려갈 때 중간에 이렇게 해서 부분별 이렇게 매수, 분할 매수라 하죠. 이것보다 분할 매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조금 많이 되고요. 삼성물산은 아무리 나오고 궁합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비싼 고가에 이렇게 사게 되면은요, 물리거든요. 물린다는 건 뭐냐면, 이때 사서 내려가다 보면 나는 정점에서 샀기 때문에, 고점이라 하죠. 이것보다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돈이 뭉기게 돼요. 돈이 뭉긴다. 그래서 남들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나는 겨우 얼마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할 때 저점에서 사다 보면 돈을 조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영상에 그 영상 누구 거더라? 이트렌드의 연불리님 그분 것도 괜찮고, 저 부자TV의 이수연 대표인가 그분하고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그 영상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 그 주린이 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거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초보자들은 돈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작게 투자해서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손절도 해보기도 하고 몇 프로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체험을 해야지만이 주식에 조금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물리는 수가 있어요. 물린다는 것은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들이 이거 사면 좋다, 저거 사면 좋다 하면 가서 보면 꼭 고점에 그 말 듣고 사다 보면 고점에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돈은 가지고 있대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알려면 이 회사에 완전 공부 많이 해서 정말 내가 돈을 투자해도 되는지 그거를 확신이 생겼을 때 내가 확신이 생겨야지 절대 팔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꼭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앞으로는 뭐 2차전지, 배터리, 메타버스 또 AR, VR, 인공지능, 또 우주산업 뭐 이런 쪽으로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살펴보셔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안전빵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월축생님들은 꼭 삼성물산 투자하기 전에 먼저 공부하시고 저는 이렇게 이제 궁합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사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책임은 자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이건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소띠 다음에 호랑이띠죠. 호랑이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